마음 많은 보디빌더 헬창 혼모노 선임썰. 때는 제가 1말상초쯤 저희 중대에는 어마어마한 몸을 가진 S선임이 있었습니다. 키는 160 후반, 살이 어마무시하게 쪄있는 그 선임은 어떻게 병무청을 통과했나 싶을 정도로 심각한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살이 너무 불어서 엉덩이는 그가 걸을 때마다 걸음에 맞춰서 거대한 엉덩이 두 짝이 셀룩거려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와, 엉덩이 두 짝 저거 마찰열로 불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의 눈빛을 받게 하였고, 작은 키와 엉덩이, 허리, 가슴 등 볼륨은 물론 전체적으로 쪄있던 살은 거무튀튀한 피부색과 조화되어 샤워장에서 보는 그의 몸은 마치 석기시대의 비너스상을 연상시켰죠. 그도 그런 몸을 원하진 않았겠지만 딱히 개선의 의지도 없었던 터라 매일 일과 후 싸지방에서 만화 사이트에 접속해서 맨날 만화만 보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스파크가 터져서 그의 의욕을 불붙이는 날이 왔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싸지방으로 가는 그의 눈앞에 싸지방 옆 체단실에서 나오는 몸 좋은 수색중대 헬창 아저씨가 지나갔고, 그걸 본 그 선임은 갑자기 의욕을 불태우며 나도 저렇게 되겠어! 라고 말한 뒤 나는 이제 살을 빼고 근육을 만들겠다며 모두에게 선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게 얼마나 가겠어 라면서 비웃었지만 그의 눈빛은 나름 진실된 눈빛이었고, 그의 눈빛을 본 간부는 병사 중 사회에서 체대생, 의대생, 헬스장 트레이너, 헬창, 다이어트 성공자 등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 인력들을 붙여주며 응원을 하였고, 간부를 통해 컨택된 전우들도 그의 이글거리는 눈을 보곤 군생활 중에 역사를 한번 써보겠다며 호승심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천 의지는 개바닥이었죠. 처음 2, 3일은 일과 후 거의 분대급의 인원이 모여서 머신, 프리웨이트, 식단, 의학 지식 등 파트별로 컨설팅이 들어갔지만 평소 운동이란 세계에 시선조차 주지 않았던 그는 아무런 원판도 걸치지 않은 5kg 빈봉조차 무거워했고, 단 10회 2세트만 시도하고 차단실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입으로는 언제나 주어들은 운동 지식을 달달 외워가며 주위 사람들에게 지식을 뽐내며 나는 아직 운동 방향을 아직 못 잡아서 그래. 운동 방향 잡으면 그쪽으로 해서 하체부터 하든지 상체부터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 아직 운동 방향을 못 정해서 그런 거야. 이론적인 걸 조금 더 알고 가야 되겠어. 그냥 몸으로만 하는 건 쉽지 않아. 장비가 없어서 그래. 운동은 하지도 않고 싸지방에서 매일같이 운동 유튜브하고 쇼핑몰 등을 둘러보면서 집중을 막 못하고 말만 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는 그냥 헬창의 세계에 매료된 오타쿠였죠. 먹기만 하면은 근육이 붙는 줄 알고 매끼 식사 후 딸기맛, 초코맛, 민트 초코맛 그때그때 입맛에 맞게 먹을 수 있도록 매달 프로틴을 2통씩 시켜가며 먹는 그의 모습을 보고 중대원들은 어떤 의미로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은 평소에 사병이 택배를 받는 것을 아니꼽게 생각했던 행보관님이 매번 택배가 올 때마다 노발대발하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최고의 맛을 느낄 수 있는 프로틴 쉐이크 레시피를 연구하던 S선임은 당분간 행보관님의 쿠사리를 듣고 싶지 않다며 군 적금까지 깨부시고 한 번에 대량의 프로틴과 운동 장비들을 구입하고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정보다 S선임의 택배는 빨리 오게 돼서 그가 휴가를 나간 사이에 도착하게 되었고, 행정반 한 구석을 가득 채운 그의 어마어마한 택배 상자들은 거의 보통 연대 사서함에 한 번에 받아오는 택배함과 맞먹을 듯한 양이었죠. 각종 프로틴의 부스터에 리프팅 벨트에 스트랩에 헬스장을 하나 차려도 되지 않을까 하는 어마어마한 그 택배들은 주인이 출타 중이라 가져갈 사람이 없었고, 좁은 행정반에 사람 허리 높이 정도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걸 본 행보관은 얼굴이 붉어졌다 파래졌다 하면서 그 새끼 자리에 갖다 버려! 행정반의 택배 회사야! 라면서 소리쳤고, 애꿎은 후임들만 낑낑대며 물건을 날라하죠. 후임들은 그의 침대 밑에도 가득 쑤셔놨지만 택배 상자가 몇 개 남았고, 침대 위에 점옷대 지적을 받을까 어쩔 수 없이 관물대를 열어서 그 안에 넣기로 했는데, 그런데 한 후임이 그의 관물대를 열고 물건을 쑤셔박을 때 S선임의 노트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고, 무심코 그걸 열어본 후임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노트 속에는 샤프와 볼펜으로 정성껏 그린 치사반장님은 13살, 사회에서 일반인이었던 내가 군대에선 왕고? 군대 간부님들과 중대 인원들을 모해야 한 그림과 글귀들이 가득했죠. 대대장님, 부대대장님, 정작과장, 군수과장, 소대장, 말년 왕고부터 갓 들어온 2등병까지 주제의 폭넓은 범주를 아우르는 그의 어마어마한 작품에 그걸 본 후임은 쇼크를 받아서 으악!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고, 그렇게 중대 인원들이 대대장님까지 부대의 모든 인원들이 그의 남다른 취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택배 생각에 싱글벙글 웃으면서 휴가에 복귀한 S선임은 휴가 복귀 신고를 홀로 대대장실에서 문을 닫은 채로 하게 되었고, 평소에 불같은 성격으로 마따이 다이조라고 불리던 대대장님의 목소리만 문이 부서지지 않을까 할 정도로 들리며 그는 그렇게 달려나갔죠.
그나마 다행으로 간부들과 담배 피며 듣기론 징계 사유를 내 여동생은 중령 대대장 보고할 수는 없다며 영장은 안 가게 되었는데 그 사건의 임팩트가 너무 큰 나머지 그는 중대를 넘어 대대 차원에서 눈총을 받으면서 호련히 그린 캠프로 떠났습니다. 그런 그서님 지금은 잘 살고 있을까요? 가끔 궁금하긴 합니다. 따뜻한 그린 캠프에선 좋은 재단실이 있었기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뭔가 모해화하고 그럴 대상이나 이런 사람들을 주제를 잡아가지고 그걸로 갖다 작품을 쓰기 위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이용한 거구만. 하나의 능력일 수 있어. 그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세상을 좀 어둡고 힘든 그런 삶만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아름답고 그런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하나의 그런 능력일 수 있어요. 근데 내 여동생은 중령 대대장은 좀 무섭네요. 지휘봉으로 갔다가 대가리 한 대 맞지 않을까. 뭐 저런 분들에 대해서 막 많은 분들이 이제 막 약간 거부감도 있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저는 웬만하면 모든 사람들의 취향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단 안 걸렸으면 좋았을걸. 저걸 왜 열어봤을까. 저 후임은 저걸 왜 남의 일기장 같은 저런 걸 열어봤을까. 선임인데 아무래도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먹혔나봐요. 보통 선임 거 저렇게 물건 만지고 그러면은 바로 집합인데 만약에 관물대에 있는 거 건드려가지고 문 열었다, 그럼 가만 안 뒀을 것 같은데. 내 옆에 후임이 그러고 있었다고 생각해보라고. 저는 선임 중에 요만한 책인데 앞에 막 무슨 쇠로 된 배 같은 거, 막 멋있는 배 같은 걸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런 판타지 소설 같은 거를,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얀색 배경에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책을 10몇 권을 내무실 책장 있는 데다가 넣어둔 선임이 있었어요. 완전 왕고였는데 제가 2등병 때 병장이었는데 등치도 커. 어깨 막 이만하고, 원래 몸에서 스테로이드가 계속 나온지 운동도 안 하는데 배도 안 나오고 막 근육이야. 막 운동도 안 해. 두연 막 이렇게 나가지고. 근데 엄청 똑똑했던 사람이야. 평소 때 자기 시간 있으면은 요만한 그 책상 있잖아요. 다리 상다리 요만한 거. 그 책상 펴놓고서 거기 위에서 책 보고 공부하고 그러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1병 조금 넘어서 상병 달 때쯤 이제 그 사람이 전역하기 직전이었는데 1병 좀 넘어서 이제 책을 볼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대신 하루에 많이는 못 보고 딱 30분에서 1시간 안에 책을 볼 수 있어. 책 보는 거 풀려가지고 책을 이렇게 싹 보려고 그러는데 막 제목도 막 멋있어. 기억이 안 나는데 막 하여튼 뭐, 그리고 앞에 막 그림에 막 배였나 탱크였나 막 그런 게 그려져 있어. 진짜 멋있다. 뭐냐 봐야 되는데, 이게 내가 알기로는 부대 원래 내무실에 있던 소설책이 아니라 이 선임 거라는 거는 알고 있었어. 그 선임이 휴가 가거나 아니면 밖에 나갔다 올 때마다 한 권씩 거기다 꽂아놓는 걸 봤거든. 계속 한번 물어봤어. 땡땡대면님, 저도 이거 한 권 봐도 되겠습니까? 난 당연히 자기가 봤던 책이니까 뭐라고 할 줄 알았어. 봐봐, 그거 되게 재밌어. 야, 그거 한 번 보면은 그거 다 봐야 된다 너,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갑자기 눈이 이렇게 되더니 건드리면 죽여버린다 막 이러는 거야. 너 그 책 건드리면 죽여버린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뭐 화났나? 나한테 짜증난 거 있었나? 막 그러면서 갑자기 막 신랄하게 까. 막 짬찌끄레기가 막 뭐 이러면서 막 지랄 난리를 치는 거야. 막 무슨 막 책 보겠다고 난리를 하냐고. 그래서 아니 지가 책 보라 그랬고, 지가 1병 좀 넘으면 책 보라 그랬고, 자기가 책 좋아하니까 1병 좀 넘으면 책 풀어줄 테니까 30분에서 1시간씩은 봐도 된다라고 지가 말해놓고서 못 보게 하는 거야. 갑자기 내가 그 책 봐도 되냐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냥 안 된다고만 하면 되지, 막 짬찌끄레기가 벌써부터 책 보려고 그런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래서 왜 이럴까? 왜 저러지? 나중에 내무실에 내가 낮에 그 근무 도는 게 한번 편성이 돼가지고 막 작전 나가고 그러면은 정비병이었던 사람들도 근무 쓸 수 있거든. 강제로 근무를 서야 돼. 내무실 사람이 없으니까. 무슨 작전이었는지는 모르는데 막 다 작전 나가 있고 그래가지고 점심 근무 쓰고서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잖아. 책장에 그거 꽂혀 있잖아. 너무 궁금하잖아. 그래서 딱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열어서 읽었어. 겉에 표지는 되게 막 무슨 뭐 강철 뭐 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돼 있어서 난 개 상남자 막 그런 책인 줄 알았는데, 열자마자 일본말 졸라 많아. 일본말이 개 많은 거야. 그러니까 막 그 캐릭터 이름들이 우선 다 일본 사람. 그러니까 일본 말로 적혀 있다는 게 아니라 이름이 막 일본 사람이야. 뭐 미야자키 하루이 막 이런 이름이야. 다. 뭐 그런 애가 뭐를 했고 뭐를. 그리고 그 겉에 써 있는 그 제목이랑 안에 내용이랑 하나도 안 맞아. 왜 이 제목으로 했지? 싶더라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보는데 이걸 왜 봐? 이런 느낌이 탁 들으면서 이걸 왜 숨기려고 했는지 알겠다. 이게 내가 생각한 그런 막 무슨 뭐 밀리터리 이런 게 아니었나 보다. 이런 취향이었구나. 그리고 그 보통 중대로 책을 택배로 받거나 그러면은 그 중대 귀속돼요. 놓고 가야 돼. 갖고 못 나가. 병장은 말년 휴가 때하고 이렇게 나눠서 책 자기가 몸에다 둘둘 둘러가지고 갖고 나갔어.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샀던 책 10몇 권 있었는데 그거 다 들고 나갔다. 여러분들은 주변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나요?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거 팬 다모여라 개팬다로 오셔서 써랑썰레 게시판에 말머리 달아서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국군장병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